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4월 6일 화요일 밤 8시 49분입니다. 오늘도 한국은 어제와 비슷한 느낌으로 마감이 됐죠. 코스피는 오르다가 떨어지다가 다시 반등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 상승에도 불구하고 하락 마감하고요. 2거래일 연속으로 일단 이런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 미국 주식시장은 이제 폭발적인 변동성이 위쪽으로 터져 나오고 있는데,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옵션 만기의 영향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변동성이 터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냥 오히려 차분한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는 게 지금 한국의 특징인 것 같아요. 당연히 뭐 오늘도 코스피에 이렇게 음봉이 나왔지만은 선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떤 하락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요. 일단 상승 마감이지 않습니까? 그죠? 어, 마침 우연찮게도 이제 이게 콜옵션이 이제 옆에 띄워져 있는데, 이런 패턴이 나오면은 여러분들 이거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좀 좋은 패턴, 좋은 패턴이라기보다 이런 게 어떤 그 변곡의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아주 전형적으로 나오는 변곡의 패턴 중에 하나고요. 반등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요런 모습들, 요런 패턴들이 어떤 좀 하락하던 게 상승하는 요런 패턴들이죠. 결과적으로 다 비슷해요. 해석을 해보면은 모양이 이렇게 생기긴 했는데 뭐 이런 패턴도 있죠. 아무튼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어딘가 몇 거래일 동안 넘지 못하거나 빠지지 않거나 해서 그 자리를 2, 3거래일 동안 지키고 그 다음에 튀어오르는 모습이나 아니면 빠지는 모습이 보이면 이제 그게 그 자리가 어떤 변곡이 되겠죠. 여기도 그렇고 아무튼 뭐 지금 콜옵션에서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우리 선물 차트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어떤 변곡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튼 계속 짜불짜불 올라가는 이런 장이 지속될 거라는 거. 이런 모습이 나오면서 상승이 멈추기 전까지는 그럴 거라는 거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뭐 조금 자세한 내용을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선물이 예를 들면 어제 고가가 425였는데 425.7이었는데 오늘 고가가 27.45였어요. 고점도 왕창 높아졌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걸 어딘가를 지금 몇 거래일 동안 못 넘고 이런 모습이 안 나오는, 지금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이거는 그 미국장이 상승을 해서 그렇지, 아무튼 이거는 이 위쪽에 있는 어떤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잘근잘근 올라가는 모습인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물론 하여튼 선물은 이런 모습인데 고버스는 똑같은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지가 고버스가 살아날 거면 빨리 2040원을 다시 돌파한착할 거예요. 2040원이 지금 여기는 요 자리인데 요걸 아마 돌파한착할 겁니다. 뭐 고버스의 경우는 그래도 뭐 이 거래일 동안 어딘가를 지켜줬네라고 할 수 있긴 한데 제 생각엔 여전히 이 자리를 테스트하긴 해야 돼요. 지금 선물하고 아무튼 차트 그림이 좀 다르긴 다르죠. 좀 그림이 다르긴 다른데 아무튼 선물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별로 그렇게 이런 모습이 신뢰도를 갖는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설마 이게 신뢰도가 있다 하더라도 내일 정도 한 번 더 1980원짜리 2000원에 대한 어떤 지지력을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무너졌죠. 오늘 제약업종 지수 잘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제약업종 지수가 결과적으로 이 라인을, 중요했던 라인을 오늘 일단 몸통으로 깼습니다. 몸통으로 깨므로 인해서 어떻게 됐냐? 몸통으로 깨므로 인해서 일단 요게 끝났어요. 자, 여기서부터 쭉 하락이 이어졌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 이 하락이 얼마나 이건 제약업종 지수고요. 코스닥 제약업종 지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진 게 얼마나 강했냐면은 이거 빠지는 것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왔던 상승 추세가 아예 끝났어요. 이렇게 빠짐으로 인해서 끝난 거고, 지금 이제 이 하락 추세 중에 이제 반등이 이어지고 있었던 건데, 지금 일단 반등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오고 나서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되나라는 걸 이제 보고 있었는데, 일단은 오늘 보시면은 여기 저점이 여기 하나 있죠. 의미 있는 저점이 3월 19일날 여기 있는 저점이 하나 있는데, 오늘 보시다시피 여기 있는 이 저점을 오늘 붕괴시키고 아래쪽으로 깼습니다. 아래쪽으로 깨고 쉽게 말해서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고 있어요. 이렇다는 얘기는 일단 이게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게 지금 이게 끝났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끝난 거고,
아무튼 제약 업종 지수는 일단 오늘 현재 그림상으로 봐서는 일단은 반등이 끝난 모습이다. 반등이 끝났다면 뭐겠습니까? 다시 여기서부터 하락하던 이 하락이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여기를 봐야 돼요. 물론 여기 있는 전저점 자리를 이제 그러니까 여기를 붕괴시킨 게 만약에 진짜고 이게 신뢰도가 높다면은 물론 지금 살짝 깨가지고 전 개인적으로 그 신뢰도를 내일도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제 여기 있는 이 분홍색 선 요거를 오늘 몸통으로 붕괴시킨 거잖아요. 코스닥 제약업종 지수 여기 있는 요 중요한 라인을 오늘 몸통으로 붕괴시켰는데 제 생각엔 내일 이거 한 번 더 확인할 것 같다고요. 야, 우리가 이 선을 진짜 붕괴시킨 건 맞아 라고 하면서 한번 박치기 시도를 아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올라가면 또 황이 군 거고요. 올라가지 않고 여기서 밀린다고 한다면 코스닥 제약업종은 또 이제 크게 밀릴 수가 있는데 아마 그래서 내일 한 번 더 테스트를 할 것 같다고요. 이 라인을 한 번 더 테스트 하긴 할 것 같은데 테스트해서 밀린다고 한다면 뭐겠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랐다가 지금 이제 하락 추세 시작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등 나오고 자빠지는 게 다시 시작이 되는 건데 제 생각에 이제 오버슈팅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렇게 하락엔자 이런 식으로 진행될 거라고 보고는 있긴 한데요. 보고는 있긴 한데 그래도 여기 있는 이 자리 그죠? 만약에 지금 요게 신뢰도가 있다면은 여기 있는 이 자리 전저점 자리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 그죠? 내려올 수 있다. 이 자리 붕괴된다면은 하락엔자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일단은 학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아무튼 그래요. 제 생각은 이 너무 많이 해먹었기 때문에 코로나라는 걸 재료로 해서 너무 많이 제약업종 지수가 해먹어서 3배 정도 해먹었네요. 저점 대비 한 3배 좀 안 되게 해먹었는데 많이 해먹었기 때문에 제 생각엔 이제 아마도 얘는 이제 하락엔자로 이런 식으로 좀 죽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아무튼 뭐 그렇다.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내일 결과적으로 이 자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자리 다시 한번 테스트해서 올라탈 것이냐 아니면은 확실히 더 밀릴 것이냐라는 부분 아마 내일 테스트해서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죠. 아무튼 그 점을 또 내일 봐야 된다. 붕괴는 시켰는데 하루 더 보자라는 거. 그렇게 돼서 아무튼 뭐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 코스닥 시장은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뭐 닥자 친구들이 어젯밤에 많이 올랐잖아요. 어제 나스닥이 많이 올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업종 지수는 여전히 뭔가 좀 깨름직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좀 주의하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코스닥 업종 지수, 코스닥 150 지수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오늘 설마 했는데 이게 장중에 넥라인을 터치를 하긴 하네요. 일단 제약업종 지수가 오늘 살짝 깼으니까 오늘 뭐 터치 정도는 했습니다. 분위기가 하여튼 묘하죠. 이 여기 있는 넥라인을 확실히 붕괴되면은 그럼 이제 인버스를 뭐 좀 강하게 해볼 수도 있겠다 이런 이야기 다시 한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보시면 이 한국장이 많이 오르고 있어요. 한국장이 뭐 코스피도 오르고 물론 뭐 코스닥은 좀 서운할 수 있는데 하여튼간 지금 그 전반적인 흐름은 이거잖아요. 전반적인 흐름은 주식시장이 그래갖고 지난 11월부터 해가지고 올랐다가 조정 한 3개월 가량 나오고 나서 여기서 지금 이제 또 좀 올라가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잖아요. 여전히 그 가능성을 열어놔야 됩니다. 여전히 이게 무조건 대세 상승이 아니고 이거 아직 이거 뚜껑 까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그 11월 달하고 지금 여러 조건들이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폭등이 나왔던 11월 달하고 많이 조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 선물 차트인데 선물을 뒤집어 봤단 말이죠. 선물 뒤집어 보면은 여전히 여기 있는 어떤 이런 자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또 다른 저점을 테스트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여기 어딘가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뭐 이런 패턴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면은 다시 선물 정상적으로 세워놓고 여기서 만약에 선물이 이런 모양이 나오거나 하여튼 뭐 2, 3거래일 정도 못 넘는 모습이 나온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뒤집어 놓고 보면 결과적으로 다중바닥형 만들면서 저점 지지력만 강해질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걸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다시 뒤집어 놓았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이거 뭐 예전부터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지금 이 자리가 우측 어깨를 만드는 과정일 수 있다. 예를 들어 헤드앤숄더 뭐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그죠? 그 뭐 어깨, 머리통 그리고 어깨, 뭐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오른쪽 어깨를 만드는 과정일 수도 있는 거다. 그죠? 지켜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직 그죠? 길고 짧은 것들은 좀 돼봐야 되는 부분이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우측 어깨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일단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직 아무튼 넥라인을 붕괴시킨 건 아닌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고, 제약업종 지수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지켜줬어야 되는 라인을 붕괴시켜서 뭐 일단 별로 좋아 보이진 않는다. 얘도 여기가 우측 어깨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 여기가 우측 어깨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사람 밸런스가 중요한데, 이게 우측 어깨가 지금 여기, 그죠? 지금 거의 우측 어깨가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거의 이쯤 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약화되는 거예요? 이런 점들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 하락엔자 이런 이야기 드렸죠. 만약에 이제 제약업종이 여기서 요거밖에 반등이 안 나온 거라면은 얼마나 많이 빠질 수 있겠냐라는 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졌는데 반등 찔끔 요만큼 나오면 최소 요만큼은 N자 목표치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얘기 지금은 그렇게 크게 할 거 없고, 붕괴되는지 뭐 지지하는지 다시 회복하는지 내일 아무튼 좀 지켜보면 확실해질 것 같고요. 당연히 뭐 그러니까 제약 업종에 있는 종목들은 굉장히 안 좋겠죠.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다 안 좋네요, 그죠? 아무튼 뭐 그런 모습들이 나왔고, 그러니까 코스닥 인버스는 올라가고 있고, 네,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요.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제 제 생각에는 내일이 조금 이제 한국장은 재밌을 것 같아요. 내일 같은 경우는 이벤트가 굉장히 많다기보단 중요한 이벤트가 있잖아요, 그죠? 일단은 어떻겠습니까? 요즘 미국 시장이 워낙 변동성이 좋으니까 밤에 미국이 하여튼 들었다 놨다 할 거 아니에요. 미국이 들었다 놨다 하면은 이제 그 결과를 가지고 한국이 뭐 갭상승을 하든 갭하락을 하든 하여튼 또 난리법석을 피우면서 시작할 거고, 거기에 더해서 아침에 미국장은 미국장이고, 아침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아마 이것도 아침 개장 전에 나올려나 어쩌려나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나오고 나면은 또 삼성전자를 가지고도 또 장중에도 변동성을 크게 키울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요즘 하루하루 만기 주다 보니까 사실 이번 주는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살펴보면은 뭐 플러스 마이너스 1%가 채 안 움직였습니다. 뭐 플러스 마이너스 0.5%, 플러스 마이너스 0.5% 선에서 움직이고 마는데, 내일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엔 장중에 좀 들었다 놨다 변동성이 좀 많을 것 같긴 해요. 변동성이 장중에 많다라고 말씀드렸죠. 장중에. 그러니까 들었다 놨다 많이 할 거다, 장중에. 아마 뭐 종가는 많이 움직이긴 부담스러울 거고, 제 생각엔요. 종가는 제 생각에 이렇게 보시면 뭐 오르더라도 0.1%, 0.2% 정도, 뭐 떨어지더라도 0.1%, 0.2%이 정도일 것 같고, 왜냐하면 만기일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다만 이제 장중에 들었다 놨다 많이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중에 들었다 놨다 많이 한다라는 이야기는 뭐겠어요? 결과적으로 고버스를 놓고 말씀드리자면 여기 어딘가 테스트를 많이 할 거라는 거죠. 내일 지지와 저항을 아마 굉장히 테스트를 많이 할 것 같긴 합니다. 하여튼 보통 만기는 그래요.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있잖아요. 목요일이 만기일이고, 보통 이제 뭐 월화수 정도 생쇼를 하면은 목요일 날은 차분하게 그냥 지쳐서 쉬는 경우들이 있고요. 지쳐서 쉰다는 게 뭐 오른다 내린다를 의미하는 그런 쉰다는 게 아니고, 뭐 예를 들어 월요일, 화요일 지금 변동성 죽이고 좀 조용히 있었는데 내일 삼성전자 실적 나오잖아요. 이걸 갖고 장중에 어마어마하게 막 변동성 막 들었다 놨다 해요. 그러고 나면 이제 그 사실상 이번 주 만기주 잔치는 수요일 날 끝난 셈이 되고, 정작 당일 날 잔치일이 되면은 조용히 그냥 특별한 변동성 없이 옆으로 짜불짜불 기다가 마감되는 경우가 많더라. 뭐 요런 이야기 정도로 해드린 겁니다. 보통 뭐 만기일 날이 되면은 뭐 시장이 뭐 춤을 추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루 전날 수요일 날 있는 경우도 제법 많습니다. 하여튼 수요일이나 목요일 둘 중에 하루 정도는 하여튼 사람 못 살게 괴롭힌다라는 거를 좀 생각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수요일이 될 수도 있고, 이슈가 있으면, 아니면은 목요일이 될 수도 있고, 뭐 그죠? 만기일의 특징 이 정도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오늘 그래서 아무튼 환율은 강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오늘 얼마나 강하게 내려온 거냐면은 볼린저 밴드를 얘도 째고 내려온 거죠. 아래쪽으로 일단 변동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환율도. 개인적으로는 여기 있는 요 갭 정도를 메꾸고 아침에 좀 그래도 좀 아침에 좀 빠지다 말길래 여기쯤에서 설마 지키나라고 생각을 했더니 역시나 1128원 자리가 무거운 저항이긴 했나봐요. 그래서 하여튼 강하게 이렇게 밀려버렸죠. 강하게 쭉 밀렸습니다. 쭉 밀린 상황이고, 뭐 사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지지력, 뭐 어디가 지지선이다 라고 지지선을 찾는 게 그다지 큰 의미는 없는데, 아무튼 뭐 보시면은 이거 여기 상으로는
여기상으로는 그죠? 대충 오늘 저점 부근이 딱 어떤 지지선이 일단 하나 있는 자리이긴 했고요. 지지선이 지금 어디 정도 있냐면 여기 이 라인 보이시죠? 여기서부터 흘러내렸던 게 여기 어딘가에서 이제 이 라인을 며칠 정도 좀 테스트를 한 거고, 여기서도 이번에 올라올 때 여기서 몇 거래 일주일 정도 지금 1120원 라인 여기 부근을 못 넘고 버벅버벅 했었죠. 그리고 요거를 넘어서니까 이 자리가 강력한 지지선이 돼서 이렇게 또 시세가 났고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지금 중요한 자리입니다. 일단 이 자리 부근에서 일단 그 하락이 일단 이 자리 부근까지는 일단 내려온 거고요. 여기서 뭐 여기 지지선 있으니까 반등한다, 이건 아직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일단 빠지고 있으니까 얘가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모습이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모습이 나온다거나 해서 어떤 며칠 동안 뭔가 지지하는 모습들이 보인다면은 반등을 할 수 있겠지만은, 일단 아직까지 원달러 환율 강하게 아래쪽으로 진행 중인 거고, 볼린저 밴드를 일단 째고 나왔다는 이야기 자체가 역시 이것도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이까지 했으니까, 이렇게 힘을 썼으니까 지쳐서 이제 반대로 올라갈 거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아무튼 강한 힘이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아래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하여튼 지금 현재 방향은 아래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래쪽으로 가다 어느 순간 이제 이런 패턴이 나오거나 이런 패턴이 나오면은 이제 그만 방향을 돌릴 모양인가 보다 생각하면 되겠죠. 아직까지는 아무튼 원달러 환율은 하락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하락 패턴이 단기적으로 이렇게 하락 추세가 나오고 있다라는 점 아셔야 되겠고, 그렇지만 예전에 우리가 예전에 막 11월 작년 10월 요런 때 보셨던 것처럼 이거를 기대할 수 있느냐, 요건 좀 의문이다, 그죠? 왜냐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벌써 상승엔이 몇 번 진행됐고 추세가 상승으로 일단 돌아섰기 때문에 최소한 예전에 이런 그림 같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 정도는 해보면서, 일단 상승 추세로 전환은 됐으니까 어딘가에서 이제 반등을 주긴 주겠지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밑에 지금 60일선도 있고 120일선도 있고 하여튼 뭐 그런 데가 있긴 하더라라는 거 정도 말씀드렸지만, 뭐 특정 어떤 멈추거나 반등하는 패턴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아직까지는 그냥 빠지는 거다. 그거는 인정하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뭐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좀 더 오를 수 있어요, 그죠? 계속 좀 더 오를 수 있어요. 오늘 뭐 선물이 어떤 고점을 확인한 것도 아니고, 다만 이제 오르고 있는데 이걸 좀 뒤집어서 보니까, 예를 들면 곧버스 같은 거가 이미 이제 곧버스 같은 게 선물 뒤집어진 모습인데, 이런 걸 보니까 이 잘하면은 이거 다중 지지형 다중 바닥형 만들어지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열어놔야 된다는 겁니다. 옛날하고 다르게 환율하고 금리가 강하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드렸고,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시장이 오르긴 올랐는데 이제 환율빨로 올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환율빨로 외국인들이 오늘 이제 원화 자산을 강하게 사주면서 주식이 올랐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들어온 게 뭐가 있어서 들어온 게 아니고 환율 떨어지니까 들어온 것 같아요. 그 약달러, 어젯밤에 달러가 급락했지 않습니까? 그 점 때문에 한국에 환차익 보러 들어온 것 같다, 이런 말씀 정도 드리고 싶고요. 이 정도 하면 한국장 이야기는 얼추 다 한 것 같고, 오늘 뭐 특별한 뉴스 같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해외 시장 내용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칠 건데, 방금 전에 제가 원달러 환율 보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달러 인덱스인데요. 똑같습니다. 달러 인덱스인데 예전에 이렇게 내려오던 이거하고는 지금 분위기는 뭔가 좀 다를 거예요, 그죠? 왜냐, 상승 추세로 일단 전환은 됐으니까. 상승 추세로 전환돼서 일단 상승 추세 중에 있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멈추고 안 빠지면 또 강하게 전고점, 여기는 고점도 돌파하고 넘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일단 가능성 열어놔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밤 같은 경우는 또 다시 양봉을 또 보이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양봉 하나 끼는 거는 그다지 큰 신뢰를 줄 수가 없고, 보시면 이런 모습들 보이고 있죠. 이런 모습들 보이고 있죠. 이런 모습들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그림들이 나와야 이게 반등을 하는지, 어떤 그림에서 이게 변곡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하고 하여튼 좀 달라진 게, 이제 이 상승으로 전환된 요 시점부터는,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얘네가 바닥을 다질 때 이렇게 몇 거래일 동안 천천히 잘 다지더라. 천천히 잘 다지면서 올라가더라. 그리고 하락할 때는 어떻게 빠진다? 하락할 때는 이렇게 V자로 뭐 하루 만에 이게 딱딱딱 꺾이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진 모습이긴 하죠. 예전처럼 막
그 예전에 이런 자리를 보세요. 이런 자리는 오르려고 하다가 밀리니까 크게 빠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빠질 때는 좀 수월하게 쉽게 빠지고, 올라갈 때 되면 그러니까 이제 다시 올라가려고 하면 여기선 잘 버티고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다시 이런 짜글짜글한 모습이 나와야 이게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밤에 양봉이 나오고 있네요. 일단 큰 의미는 부여하지 말고, 원달러 환율도 뭐 방금 말씀드렸으니까 패스하고, 뭐 중국 위안화도 당연히 조정 나오겠죠. 위안화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위안화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어딘가에서 지금 이제 이 자리가 굉장히 무거운 저항이지 않습니까? 위안화가 어디가 저항이냐면 대충 그을게요. 여기 정도입니다. 여기 정도. 요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저항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왜 중요하냐? 여기 11월 초에 여기서 버티다가 붕괴시켰죠. 다시 한번 올라가려고 하다가 여기서 왕창 저항 맞고 내려왔죠. 이제 다시 여기서 이제 왕창 이제 어떤 무거운 저항이 확실히 느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 6.5달러 돌파 한착하면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추세 전환 된 거다라고 이미 요 자리서부터 말씀드린 건데, 6.5는 일단 돌파 한착 됐으니까 일단 추세는 상승이긴 한데요. 이 자리 저항이 워낙 무거워가지고 일단 뭐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지켜봐야겠죠. 어떻게 될란지. 하여튼 하락이 일단 멈추긴 멈췄네요. 일단 이 하락하던 게 일단 이 조정이 일단 오늘 밤에 전반적으로 다 멈춰는 있습니다. 오늘 중국 같은 경우는 일단 안 좋은 모습이 나왔더라고요. 그 중국 증시는 상해 종합 하나만 볼게요. 물론 뭐 넥라인 중요한 라인 위쪽에 있긴 있는데, 하여튼 미국장 상승하는 거를 중국은 일단 별로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중국은 좀 별로 약한 모습?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 모습들이 나오고 있네요. 이 정도 체크하면 될 것 같고, 하여튼 뭐 오늘 밤도 똑같습니다. 뭐 금리 같은 거 잘 살펴보시고요. 그죠? 금리 오늘 밤 뭐 좀 내려오고 있네요. 확실히 지금 주식시장이 아무래도 볼린저 밴드 찍고 이 강한 시세가 진행 중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계속 주식시장의 상승 이런 건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제대로 꺾이고 이러려면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좀 며칠 동안 뭔가 좀 버벅버벅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와야 돼요. 이런 모습들이 뭔가 좀 몇 거래일 동안 오랫동안 좀 버벅버벅하는 이런 모습들, 이거 콜옵션 같은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최소 몇 거래일 걸려요? 최소 3거래일 나와야 됩니다. 최소 3거래일 정도는 일단 그냥 지켜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엄청나게 이 강한,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엄청나게 이 강한 게 진행 중인 거고요. 그죠? 이 상승이 진행 중인 거고, 이게 멈추려면 브레이크 밟는데 3일 정도 걸린다는 겁니다. 최소.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아무튼 똑같아. 이 그림도 똑같아요. 하여튼 미국 나스닥인데, 나스닥 같은 경우 똑같습니다. 뭐 왼쪽 어깨, 머리, 우측 어깨를 만드는 과정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뭐가 어떻다 아직까지는 뭐 확답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아무튼 지금은 어쨌든 이 위로 올라가는 게 진행 중이다. 이게 멈추는 데는 브레이크 밟는 데는 한 거의 3거래일 정도 걸릴 거다. 이런 이야기 정도 일단 오늘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도까지 하고 마칠게요.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또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